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3일 찐샘의 글로벌 투자의 정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찐샘 김진입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자 벌써 또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또 날씨도 좀 많이 추워졌던 것 같고요. 하지만 뭐 날은 좀 추워졌지만 그래도 어제 오늘 새로운 2025년의 시작을 잘 열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잘 열고 계셨으리라 충분히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말씀드릴게요. 오늘 방송에서는요, 지난 밤에 보면 애플이랑 테슬라가 좀 유독 많이 빠졌죠. 그리고 조금 의미 있게 빠진 것 같은데, 이 애플이랑 테슬라의 하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시장 전체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주도주군 중에서 일부의 이탈이 있으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위험이 증폭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판단을 내릴 거잖아요. 그러면 그 판단의 관점 하에서 오늘 밤에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이런 체크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난 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부터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중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선물이 미국 시장 열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강세였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강세였죠. 근데 시작과 동시에 상승폭은 축소가 됐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전개가 되다가 이게 딱 2시 무렵인데요. 2시 무렵부터 급격하게 하락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2시부터 2시 반, 한 2시 한 45분까지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급격하게 나스닥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19,400포인트에서 19,160포인트까지 급격한 하락을 보였고, 또 이렇게 하락을 한다면 또 찬찬히 계속 지속적으로 회복을 하면서 결국 나스닥 기준으로 하면은 3대 지수 기준 모두 다 소폭의 약세 수준 그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요 2시 때 무슨 일이 있었나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쪽 저쪽 아무리 여러 군데를 좀 찾아봐도 급격한 하락이 전환되었던 특별한 이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이 전환된 다음에 또 시장이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하게 회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하락 정도는 약간 그냥 시장의 자연스러운 하락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또 일정 수준 정도의 회복이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보면 큰 이슈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제가 내리는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은 상승 채널 내에 단기 조정 정도로 보이는 연초 흐름이다, 요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애플, 테슬라의 상승세 이탈에서 조금 더 보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 건 사실인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의 판단은 기존 해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거예요. 왜냐면 애플이나 테슬라의 상승세 이탈 흐름이 사실은 저는 좀 개별 이슈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애플, 테슬라 외에 다른 주도주군에서는 특별한 부정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존의 해석, 상승 추세 내에 전개되고 있는 단기 조정, 이 정도로 저의 해석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제가 내린 소결론들을 중심으로 오늘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소결론은 뭐냐면 이탈한 애플, 테슬라의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견주한 주도주에 대한 저의 해석, 그리고 세 번째는 제한적이라고, 주도주 외에도 제한적으로 보이는 시장 전체 위험, 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키워드는 이탈한 주도주의 의미, 결국 애플과 테슬라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하나씩 보게 되면 우선 애플부터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큰 폭의 약세가 있었는데요. 애플이나 테슬라나 모두 다 각각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애플의 약세 요인으로 꼽자고 한다면 결국은 중국의 아이폰 판매 부진 우려, 요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줄만 한번 쳐볼게요. 일종의 디스카운트 정책,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를 위해서 디스카운트 정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더 증폭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아이폰 쪽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UBS의 데이비드 보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이폰 판매 자체가 시장에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컨센서스보다 더 낮게 그렇게 하향 조정을 하는 보고서를 어저께 내기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좀 겹쳐지면서 그러면서 약세가 있었지 않았나 라고 추정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이폰의 주가, 아이폰이 아니죠. 애플이 이렇게 5, 6월부터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는데, 이 상승을 보였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아이폰의 성장이었다? 이거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주가가 이렇게 떴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랬다면 저는 결코 애플 같은 주식을 주목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애플의 그동안을 보면 잠시 조금 전에도 한번 찍어서 보여드렸지만, 본격적인 상승세가 전개된 게 언젠가라고 생각하면 작년 5월부터잖아요. 그리고 5월부터 이제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는 작년 5월부터 의미 있는 상승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때가 왜 상승을 했는가? 우리 기억을 되돌려 보면 결국은 AI 모델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 AI 모델의 경쟁력을 입증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내내 AI 에이전트 시대에 진입을 하면서 모든 빅테크 중에서 그래도 온디바이스에 관해서는 가장 강력한 생태계의 우위를 갖고 있는 애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상승 요인이었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의 돈을 벌게 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캐시카우죠. 그래서 아이폰이 부진하게 되면은 약간 재무적인 우려 가능성, 좀 실적이 둔화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월 이후에 주가의 상승 스토리가 그거에 기반한 게 아니라고 본다면, 실제로 아이폰의 판매량이 뭐 아주 급속도로 부진해지는 것도 아니고 일정 정도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주가의 결정적인 상승 종료의 이슈, 하락 전환의 이슈, 뭐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물론 주가 자체로만 보게 되면 확실히 최근에 있었던 요 상승에 대한 분명한 셀 사인이 발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은 포트폴리오 상에서 대응이 필요한 수준으로 주가가 전개된 거는 분명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5월 이후부터 전개됐던 애플의 상승 스토리에 어떤 의미 있는 훼손,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애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돈을 가장 많이 벌게 해주는 아이폰이라는 캐시카우에서 약간 기대치보다 못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증폭되면서 최근에 그래도 빅테크 중에서 많이 올랐는데 이거에 대한 이익 실현이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최근에 며칠 동안 이미 한 요때 흐름부터 조금 이상하다, 상대적으로 다른 가장 강했던 종목들보다는 조금 가격 조정폭이 좀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흐름이 지난 새벽에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테슬라도 이슈가 있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뉴스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테슬라가 무슨 발표를 했냐라고 하면은 4분기 인도량 발표를 했고 2024년 전체 매출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요거 두 개 다 시장 예상치를 조금 소폭 하회했던 것 같습니다. 발표한 4분기 인도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49만 5,570대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그러면 시장 예상보다 모자란 거냐라고 하면, 컨센서스 상으로 보면은 49만 8천 대가 컨센서스였는데, 팩트셋 기준으로 보면은 전기차 판매, EV 판매 49만 8천 대가 인도량의 컨센서스였었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수치가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보다, 그럼 너무 실망한 수준이 작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실망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여기 이 관련한 기사들 보니까 맨 밑에 요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팩트셋에서는 49만 8천 대를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바이사이드,
그러니까 운용사, 헤지펀드 이쪽에서 예상했던 수치는 52만 대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2만 대랑 비교를 하게 되면 49만 570대 요거는 분명히 좀 낮은 수준이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EV 인도량 자체가 약간은 실망스러운 수치다. 요거까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주가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은 애플과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테슬라의 주가를 다시 한번 길게 놓고 보면 우리는 비교적 이렇게 길게 놓고 보고 있고 이 지금의 현재 상황 이 상황은 두 번째 스테이지 2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스테이지 2의 이유는 그냥 단순히 EV가 앞으로 계속해서 잘 팔릴 것 같다 라는 게 고려된 스테이지 2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거보다는 FSD와 같은 ESS와 같은 그동안 재무제표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던 성장 영역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스테이지 2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는 이거를 작년 11월부터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주가가 빠진 건 당연한 사실이니까 다시 이 정도의 흐름을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저는 그냥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인도량이 조금 기대보다 모질랐다 이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게 큰 애플과 마찬가지로 큰 주가의 상승 스토리에 대한 어떤 훼손으로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주가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때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주목했던 실적 발표 이후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입니다. 이제 드디어 성장 부분이 재무제표에 드러나기 시작했던 의미 있는 실적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일론 머스크가 도지 부서의 수장이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렇게 막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겹쳐지면서 이런 급등세가 나왔었는데 이 급등세에 대한 일종의 이익 실현이 어제까지 지난 밤까지 더 강화되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상승 논리의 훼손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주가 차원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단기 중기의 차원에서 보면은 상승 추세에 대한 상실 요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스테이지 2, 스테이지 1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매일매일 올라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급등했다가 또 조정받았다가 급등했다가 조정받았다. 이 과정을 통해서 스테이지 2가 여기까지 상승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스테이지 1, 그러니까 스테이지 1이 이런 상승을 보였는데 스테이지 2라고 해서 뭐 조정 없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쪽에 1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익 실현 정도는 그냥 그 정도 수준, 그냥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수준, 상승 스토리에 훼손이 없어도 나타날 수 있는 수준, 이렇게 이해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신에 1년의 이 상승 기조에 대한 이탈은 비교적 뚜렷해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 제가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트폴리오 내에 비중이 좀 높다고 한다면 충분히 하향 조정시키는 대응이 가능해 보이는 상승 추세의 상실 정도로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비중을 조절한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대응할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 주가 조정이 그래도 테슬라에는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12월 이후에 가장 강했던 종목들이 이제 몇몇 개가 있잖아요. 뭐 브로드컴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애플도 있고 뭐 팔란티오도 있고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 중에서 이제 가장 뭐 애플이랑 테슬라 같은 경우가 앞서 살펴봤듯이 일단은 상승 추세의 종료로 볼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난 상황이죠. 일단 추세적으로는 우리가 추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단기 중기 추세 측면에서 보면은 충분히 인지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봤듯이 애플의 하락 요인, 테슬라의 하락 요인 모두 다 이게 지금 AI랑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죠. AI와 연관되어 있다기보다는 그래서 AI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실질적인 이 종목들의 성장 포인트와 연관되어 있다기보다는 두 종목 모두 다 공이 이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캐시카우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약간의 우려와 약간의 실망이 나타난 게 실질적인 어제의 조정 사유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 보게 된다면 애플과 테슬라의 지난밤의 조정은 결국 개별적인 조정의 사유는 될 수 있겠지만 AI라고 규정하는 현재 주도주군의 상승 컨셉, 이 컨셉 전체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좀 시장 전체에 대해서 애플과 테슬라를 좀 분리시켜 놓고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그 논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AI로 귀결되고 있는 부분의 성장 스토리에 문제가 발생해서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캐시카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하락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이 종목들은 따로 분리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시장 자체의 시각이 그렇게 보수적으로 변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애플, 테슬라의 흐름은 그랬지만 다른 종목군의 흐름을 봐야겠죠. 다른 종목군의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주도주군의 견조함이라고 제가 이제 키워드로 뽑아놨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나 애플의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의미 있는 뚜렷한 추세 이탈이 나타난 반면에 나머지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상승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추세적 악화도 없는 흐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애플, 테슬라하고 가장 비견할 수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브로드컴을 이야기할 수 있겠잖아요. 팔란티어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새벽에도 브로드컴 특별하게 강한 흐름은 없었어요.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설정하고 있었던 이 안정 조정 레벨, 요 레벨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던 것 같고요. 이게 브로드컴의 흐름이었고요. 팔란티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중에는 좀 많이 빠지는 듯하고 뭐 추세 이탈이 걱정이 되나 이런 흐름도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그냥 생각하고 있는 이 안정조정 레벨, 이 레벨 내의 흐름이었지 그 이상의 추세적 이탈의 모습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되게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앞서 애플과 테슬라의 하락 이유, 그래서 애플과 테슬라를 다른 주도주가 분리할 수 있는 이유까지도 우리가 규명을 해냈는데, 다른 종목들이 같이 빠졌다면, 그렇다면 앞서의 해석이 잘못된 걸 텐데, 이런 종목들, 가장 강했던 종목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에 빅테크에서도 보게 되면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는 분명히 좀 부진한 상황이에요. 상승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다시 장기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다 치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정조정 레벨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메타도 알파벳도 마찬가지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알파벳인데요. 마찬가지로 안정조정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빅테크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빅테크보다는 조금 가격 조정폭이 높기는 하지만 좀 더 큰 가격 조정폭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소프트웨어에서도 특별하게 하락이 본격적으로 강화되는 듯한 그런 약세는 어저께도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세일스포스인데 저는 특별한 하락 위험이 보다 더 증폭됐다는 수준으로 이해되지는 않더라고요. 오라클도 마찬가지 수준입니다. 분명히 조정 상태이긴 하지만 특별하게 하락 위험이 더 증폭되는 약세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따라서 앞서 다시 애플, 테슬라 이야기를 끄집어내 본다면, 애플이나 테슬라에서는 상승 기조에 대한 이탈이 분명히 뚜렷하지만 다른 주도주군에서는 그런 경향은 없었던 거로 일단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내러티브로 좀 말로 좀 풀어서 말씀해 보자면, 결국 AI라는 주도주군의 상승 개념에 이상이 발생한 상황은 아닌 그런 조정의 모습이었다,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즉 주도주 전체의 상승 스토리에 문제가 생긴 주도주군 일부의 이탈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이렇게 설명한다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은 그렇게 보수적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주도주군을 가지고 좀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주도주군 외에 그러면 또 모르잖아요. 또 다른 매크로적인 주도주가 항상 주도주의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서 주가가 망해지고 뭐 그러지 않거든요.
지난 작년에도 보면은 뭐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수급적인 요인으로 최소한 한 달간 주도주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매크로적인 이슈 때문에 결국은 1년 동안 주도주들도 다 무너져 내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위험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텐데, 이 전체적인 시장 위험 자체도 조금은 제한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이제 그동안 요번 국면에서 시장을 바라볼 때 투자 심리, 위험 선호 심리를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한 건 뭐냐면 비트코인의 동향이랑 특징주의 동향이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냥 워낙 최근에 급등한 종목도 있고 비트코인도 너무 좋기 때문에 가장 변동성이 높은 자산들이잖아요. 가장 변동성이 높은 자산들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면 위험 선호 심리는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차원에서 이 비트코인이나 급등한 급등주의 동향을 가지고 위험 선호 심리를 좀 파악을 하고 싶은데, 비트코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오히려 지난밤에 이렇게 뭐 아주 의미 있는 상승은 아니지만 비교적 그래도 꽤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상승 전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형성되어 있는 이 안정조정 레벨은 유지하고 있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러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볼 때 위험 선호 심리가 더 축소되고 있다, 더 부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요인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특징주 동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아시는 대로 양자 컴퓨팅 관련한 주식들은 추가로 고가 냈고 뭐 고가 내면서 이렇게 오히려 양자 컴퓨팅 관련한 주식들은 다 상승하는 흐름이었죠. 그러면 양자 컴퓨팅만 올랐지 나머지는 다 빠진 거 아니냐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야기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렇게 소파이 같은 주식은 조금 이탈의 흐름이 나타난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또 반대로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급등주 중에 하나인 애플로빈 같은 주식도 보시면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오른 주식이잖아요. 이게 한 40불대에서 30불대에서 지금 360불까지 이렇게 급등한 주식인데,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지금 주가의 횡보로 지금 안정조정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아직까지 큰 추세는 종료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급등했던 특징주에서도 사실상 부정적인 시그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뭐 소파이 같은 주식이 이탈한 건 있지만 오히려 또 양자 컴퓨팅은 또 고가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결국 위험 선호 심리 자체는 꽤 공격적인 위험 선호 심리를 유지하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것도 꽤 큰 시장 전체의 위험을 책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위험 상황에 대한 측정의 가장 또 대표적인 게 변동성 지수니까, 변동성 지수를 보시면 3% 정도 지난밤에 떴습니다. 근데 그 위치가 레벨 자체가 여기 이상 18 이상 뭐 19, 20이 넘어가면 좀 높은 레벨, 위험 레벨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가장 최저 레벨, 요 최저 레벨보다는 좀 높아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렇게 높은 레벨로 보여지진 않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미 주식은 지금 연말 3일 전부터 연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변동성 지수가 높은 건 아니죠. 그죠? 지금 4일 연속으로 하락한 시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가 한 18 레벨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시장의 위험이 아주 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요인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다른 종목군들,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 보면 12월 이후에 확실히 상대적 절대적 약세를 보이면서 조정 구간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가장 센 건 은행인데, 은행은 결국은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해내는 상황이고, 최근에 1년의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옆으로의 횡보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긴 상승 기조에 대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앞서 주도주군 외에 실제로 다른 경기 민감주, 금리 민감주에서도 특별한 약세 요인은 없었다라고 어저께의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상으로 볼 때 가장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그래도 금리잖아요. 특히 장기물 금리.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4.7이라는 레벨을 넘어가게 되면 요 레벨을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일시적으로라도 증시의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금리는 지금 보면 지난 밤에도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변화 없이 그냥 소폭의 등락만 보이면서 마무리를 한 흐름입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보면 주도주군에서 애플과 테슬라가 주가가 빠진 것을 빼면 실질적으로 증시에 커다란 위험 요소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애플, 테슬라의 상승 이탈이 있지만 주도주군 전체의 위험 요인 발생으로 볼만한 내용적 근거는 없는 거죠.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애플, 테슬라의 약세 요인은 AI라는 성장 스토리에 대한 위험 요인보다는 모든 종목의 애플의 캐시카우인 아이폰, 테슬라의 캐시카우인 EV,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 때문에 나타난 조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테슬라나 애플의 조정은 개별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주도주군들은 실질적으로 큰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라고 우리는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주군 전체로 보면은 일부에서 이탈이 있었지만 증시 전반의 위험 요소로 발전하고 있다, 주도주군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도 특별한 위험 요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걸 우리는 앞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결론상으로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그냥 내렸던 결론, 연초에 하락으로 했지만 결국 상승 채널이 유지되는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 그 이상의 해석은 필요 없지 않을까. 그냥 기존의 해석, 상승 기존의 단기 조정, 이 해석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밤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밤에는 ISM 제조업 지수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PMI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뭐 예측했던 대로 큰 반향은 주진 않았습니다. 다만 PMI는 그동안 좀 개선이 없었는데 ISM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부터 신규 주문을 중심으로 해서 의미 있는 개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ISM 지수가 조금 더 개선되는 흐름이 나올지, 이거는 그래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제 한번 말씀을 드린 대로 경기민감주나 금리민감주가 시장의 중심은 아니에요. 하지만 연말이 지나면서 오히려 좀 금리가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의 중심은 아니지만 만일 ISM 제조업지수가 좋게 발표됐을 때 경기민감주나 금리민감주가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될 거다라고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하등 이상할 건 없으니까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어떤 수준으로 나오고 이랬을 때 경기민감주, 금리민감주가 실제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이 정도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뭘 체크해 볼까? 그러면 경기민감주에서는 저는 캐터필라 같은 주식, 이런 주식이 좀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리민감주에서는 원전, 뭐 요런 것들이, 원전,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뭐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만, 뭐 지난 밤에도 원전 주식 중에 하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떴잖아요. 근데 나머지 원전주들은 뜨지 않았기 때문에 원전주의 본격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오히려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금리를 보면서 이 주식들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어떻게 발표되는지, 그랬을 때 금리 민감주, 경기 민감주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요 정도만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시장을 좀 길게 잘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이제 정리를 쭉 기반으로 해보면 결국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건 이거잖아요. 주도주군에서 애플, 테슬라는 이탈을 했지만 나머지에서는 이탈이 안 나왔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위험이 커 보이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분이 가장 큰 체크 포인트가 될 거다. 즉 만약에 뭐 브로드컴이건 팔란티어건
나머지 뭐 아마존이건 알파벳이건 이런 종목들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기존에 형성되었던 안정 조정 레벨을 이탈하는 수준의 그런 약세가 오늘 밤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러면 다시 이제 해석을 보수적으로 좀 조정해야 될 거고 관점도 더 보수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체크 포인트는 애플, 테슬라는 오케이인데 나머지 브로드컴 뭐 이런 주식들에서 안정 조정 레벨을 지금 제가 적어 놨습니다만, 우리가 그리고 앞서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일단 이렇게 선을 그어 놨잖아요. 그런 안정 조정 레벨을 유지하는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체크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망 전략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랑 테슬라는 분명히 우리 포트폴리오에 있는 주식일 거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타났기 때문에 미세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미세 조정이 만약에 포트폴리오 상에 우연찮게 애플이나 테슬라가 많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미세 조정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고요.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높았다라는 투자자 분들이라면 미세 조정이 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요, 저하고 이야기를 오래 나누신 분들이시라면 이해를 이미 하시고 계신 부분일 텐데요, 제가 애플이나 테슬라를 미세 조정하자, 비중을 축소하자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애플이나 테슬라의 주가가 빠질 것 같다, 하락 위험이 크다, 이걸 판단해서는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상승 기조에 대한 이탈이잖아요. 그럼 상승 기조의 이탈이라는 의미는 실제로 당분간은, 아주 빠른 회복이 없다면 당분간은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 판단 때문에 미세 조정을 하자는 거다. 이 부분은 꼭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식을 파는 이유는 빠질 위험이 커 보여서 파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주식이 우리에게 주는 효용은 주가가 올라갈 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다라고 할 때 주식을 판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가장 훌륭한 기준점이 되는 게 추세란 말이죠. 그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년의 상승에 대한 추세 이탈이 나타났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기가 조금은 어려워 보이고, 다른 종목들보다 그렇다면 비중이 많다면 조금 줄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빠질 것 같아서 팔고 올라갈 것 같아서 사고, 이 관점과는 제가 편입을 하자, 편출을 하자 하는 건 좀 다른 관점이다라는 거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세 조정 부분이기 때문에요, 포트폴리오 제가 드리는 가이드라인으로는 구체적인 변경은 명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가이드라인은 그냥 기존 가이드라인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주식 비중 65에서 70%고요. 포트폴리오는 애플, 테슬라의 미세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미국 주도주, 즉 핵심 주도주 빅테크, 그 다음에 핵심 반도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리고 테슬라 포함해서 이게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 민감주는 소량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추세가 좋은 게 은행이니까 이쪽을 중심으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보면 되겠다, 이 말씀 정도만 가이드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 드렸는데요, 오늘 밤을 또 보내시면 또 주말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가 이제 진짜 본격적인 2025년의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025년을 좀 잘 대비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같은 경우 충분히 충전하고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주말까지 보내시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투자와 일상을 응원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찐텐 김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